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 자정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각 당 모두 본격적인 유세전 오늘부터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모습 먼저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은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일에 집중하면서 선거에 임할 것입니다. 희망을 잃지 말자는 메시지를 선거운동 첫날 첫 저의 말씀으로 국민들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의 이 정부의 아주 능력 없는 경제정책이 오늘날 이러한 우리나라의 경제 사태를 맺는 것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4월 15일 총선에서 엄중한 심판을 내릴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야의 선거대책위원장의 자정 딱 지나자마자 했던 발언 저희가 들어봤는데 딱 발언만 들어도 어떤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딱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에게 다 여쭤볼 텐데 먼저 최수영 평론가님. 네. 이거 분명한 건 민주당은 코로나19 국난 극복인 것 같고 미래통합당은 경제 실정을 심판하겠다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국민들은 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슬로건이라는 것이 이제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네네. 첫째가 이제 선거에 대한 규정을 하게 돼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상대를 제압하는 전략적 고려가 담겨 있어야 하는 게 선거 슬로건의 이제 그 특징인데요. 네. 이 두 가지 다 이제 그 민주당은 여당은 여당이니까 예. 코로나 극복이 사실은 2월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정부의 비판적 여론이 많았지만 이제 상당히 우호적인 분위기로 돌아서고 있다는 판단 아래 예. 국난 극복 희망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여권 지지층을 결집하면서 정부에 힘을 몰아달라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예. 야당은 아주 간결하게 했습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아주 예. 이 얘기는 50년대 이야기라 조금 아까 진일보하게 들릴 수도 있으나 저는 아주 간결하고 명쾌하게 네. 정부의 경제 실정과 어쨌든 코로나 방역에 대한 초기 대응의 실패를 문제 삼고 이것을 국민에게 지지를 호소하겠다는 명확한 전략적 결단이 담겨 있는 걸로 봐서 이것이 향후 어떤 국민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며 예. 부동층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가 이번 선거의 최대 핵심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변호사님은 어떻습니까? 국가위기가 도래하면 사실은 여권에 조금 더 힘을 받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지지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인데 근데 현재는 워낙 경기가 불황 상태가 지속되다가 코로나로 완전히 사실 소상공인들 비명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새로운 정책, 경제에 대한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정당에 사실은 더 힘을 기울이게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 경제에 대한 부분, 경제 정책에 대한 부분을 누가 합리적으로 설득할지 여부가 굉장히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선거운동 13일 남았지만 굉장히 제약이 많습니다. 유세 현장 가시면 사실 악수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다 마스크 쓰고 있습니다. 시끌벅적하게 자신을 알리기도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조용한 가운데의 분위기 속에서 누가 실수하지 않는 정당이 가장 유력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조금 이 지금 13일 동안 어떤 유세 전략이든 아주 효과적이진 않겠지만 경제 부분이 초점을 이룰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평론가님 지금 보면은 이 두 당 모두 이번 21대 총선에서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130석을 차지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실현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합하면 사실 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다 희망사항이 담긴 건데 예. 뭐 일종의 전략적 고려로서 이제 우리 당이 이만큼 하겠다라는 이제 자신감과 그다음에 국민당 지지 호소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어찌됐거든 이번 선거가 이제 중반으로 치달을수록 이제 몇 가지 변수에 국민에 의해서 굉장히 작용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 기본적으로 좀 전에 이제 신정희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누가 더 실수를 줄일 것인가. 네. 두 번째가 이제 이 비례당을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헷갈려하고 있어요. 아직도 네네. 보면은 부동층도 많고 그래서 이 비례당이 각 당이 모정당으로 내세우고 따라오게 하는 그 비례정당 내세우는 게 국민에게 얼마큼 일치성과 같은 어떤 동질성을 인정받아서 갈 것인가 이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좀 약간 접전 지역에 있어서 후보 단일화 여부를 어떤 당이 더 많이 성사시킬 것인가 여부가 저는 이번 그 양당이 목표한 130석에 누가 더 가까이 갈 수 있을지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지역구 약 130석에 비례대표까지 해서 여야 모두 비슷하겠죠. 145석에서 많게는 과반까지 지금 기대를 하고 있겠지만 변호사님 이거를 목표가 비슷하니까 이걸 달성하려면 아무래도
격전지 승부처에서 이겨야 될 텐데 우리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번에 최대 격전지 승부처 어디라고 보시나요? 종로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 여기는 대권의 어떤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당선하는지 여부 또 격차가 얼마나 벌어지는지 여부에 따라서 다음 대선 출마 여부가 결정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에 네. 종로에서 실패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당내에서의 입지라든가 대표 퇴진론, 책임론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살에 걸어야 되는 상황인데 예. 현재 또 이낙연 후보에 대한 지지세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가는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예. 정치 1번지에서 지금 어느 당의 손을 들어주는지 여하에 따라서 비례 정당에 대한 어떤 지지도라든가 지역구, 다른 지역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우리 네. 평론가님 보시기에는 이번 격전지 어딘가요? 저는 광진을로 생각하고 광진을이요?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광진을이 이제 강남과 강북을 가르는 이제 그 전선에 있는 데다가 네네. 광진을이 갖는 또 상징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오세훈 후보가 예. 거기에 지금 야당의 잠룡 대선 후보 잠룡 아니겠습니까? 예, 예. 고민정 후보는 청와대 대변인을 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입이에요. 그러니까 상징성 있는 후보들이 대결한 데다가 네. 여기에 또한 추미애 의원이 전 지역구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굉장히 복합적 의미가 있고 유권자들도 약간 여기에 이제 뭐 임종석 처음에 그 실장이 투입될 얘기가 나올 만큼 이제 호남 지형도 조금 있다고 들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승리하는 게 과연 저는 이제 그래서 통합당이 처음에 이제 종로와 동작을과 그다음에 광진을을 묶어서 한강벨트를 형성하겠다 이런 지금 전략을 내세웠잖아요. 저는 여기가 굉장히 교두보가 될 것이다. 네. 여기를 차지하는 정당이 아마 수도권 승리에 청신호를 울리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광진을을 최대 격전지를 꼽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 총선에선 이 총선 불출마 의원들의 지원 유세 경쟁도 눈에 띄는데요. 통합당에선 유승민 의원이, 민주당에선 임종석 전 실장이 나섰습니다. 그 모습 먼저 보고 오시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좀 마음 가는 후보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의 안정과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거리에 나가든 아니면 후보하고 뭔가 SNS를 하든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요청이 있으면 응하겠다. 지금 4월 14일 밤까지 그렇게 할 자세이고. 네, 임종석 전 실장이 이제 지원에 나섰는데 효과 어떻게 보십니까? 도움이 되겠죠. 왜냐하면 청와대 그 비서실장 그리고 대변인이 지금 같이 유세를 지원하다 본다면 결국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어떤 효과적인 결집력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청와대 출신 누구라도 고민정 후보를 지지해준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길거리에 사람이 없는데 누구라도 더 관심을 받게 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결국 지금 고민정 후보의 지지세는 현재 여권에 대한 심판론이 심판이냐 아니면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네. 많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들이 와서 지원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또 큰 힘을 받지 않을까 합니다. 네. 반면에 이쪽 야당 쪽에서 미래통합당 측에서는 한동안 통합부에 잠행을 했던 네. 유승민 의원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여기에 굉장히 그 두 가지 아마 측면이 담겨 있지 않나 싶어요. 첫째는 본인이 어떤 당인으로서 당에 대한 헌신성, 대중정치인으로서 헌신성을 아마 여기에 내비쳐야 된다는 것과 또 하나는 총선 이후의 당의 지형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부터 이미 쓴소리를 내고 있어요. 예. 자기는 끊임없이 통합당의 내부의 개혁에 대해서 끊임없는 문제제기를 하겠다. 게다가 여기에 이제 본인이 이렇게 나서는 이유가 그동안은 사실은 TK 정치인이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그 여러 번 이제 그 국회의원 역임하면서 상당히 인지도를 쌓았지만 지금은 전국구 정치인으로 부상할 타이밍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전략적 고려가 들어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황교안 전 그 자유한국당 대표가 그러니까 이게 야당이 분열됐을 당시에 왜 유승민 대표한테 공을 들였을까 생각해보면 저분이 바로 중도에 대한 어떤 확장력과 그다음에 이 보수층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보완제로서의 지지층이 있었거든요. 젊은 층들이. 그런 점에서 이제 유승민 대표는 이 점을 최대한 10분 활용하면서 본인과 당의 전략에 약간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으로 가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 총선 코로나19 변수도 있죠. 이런 가운데 어제부터 이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이 됐는데 모두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관련 이야기 들어보시죠. 만 18세입니다. 되게 낯설었는데 되게 하고 나니까 기분이 뿌듯하네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투표를 꼭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좀 비장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당연히 너무 아쉽고 방법을 제시할 수 있었다면
많이 아쉽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권리인데. 변호사님, 그러니까 재외 국민의 절반이 투표를 못하게 됐고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부터 입국하는 분들도 이 자가격리 때문에 하지 못한다면서요? 왜냐하면 거소투표 기한이 지난달 28일까지 거소투표 신청을 했어야지만 가능한 상황이고 지금 또 해외에서 각국에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아예 이 선거 사무를 할 수가 없는 곳들이 있어서 대략적으로 50%의 재외 국민들이 투표를 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네네. 그 인원만 하더라도 8만 6천에 이르다 보니까 사실상 이 팬데믹 상황에서 이분들에 대한 참정권을 제약하는 상황에서 선거를 해야 되는 아쉬운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고요. 예. 우리가 미리 이런 사태에 대비해서 좀 준비가 되어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뭐 예를 들면 전자투표라든가 네네.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텐데 지금은 그렇죠. 코로나19 방역 업무에 집중해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분들의 어떤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고 그래서 일부 독일, 캐나다 교민들은 지금 헌법 소원을 준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사태에서 선거권조차 지금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 아쉬움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지금 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소식 전해드렸는데 기타 정당 소식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자정에 일제히 선거운동 다른 정당들도 시작을 했는데 민생당의 경우에는 손학규 상임선거대책위원장 등이 서울 가락동의 농수산물 시장에서 첫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은 이제 경기 고양에 있는 지축 철도 차량기지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고 또 이제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전남 여수에서 어제부터 국토대장정 유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중앙선대위원장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내일부터 본선거 운동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10번 번호표를 달고 뛰겠습니다. 의미 있는 곳들을 뛰어가서 들려서 거기서 그 장소와 참 관련이 있는 말씀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몸은 여기에 있습니다만 전국의 많은 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 안철수 중앙선대위원장 지금도 국토대장정 하고 있을 텐데 사실 거대 정당들과는 전혀 다른 선거운동의 모습이에요. 뭐 국민의당이 안철수당이라는 것을 각인시키는 이제 그런 마케팅밖에 할 수가 없잖아. 이번에 지역 공부를 내지 못했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그동안 이제 외국에서 정말 마라톤하면서 갈고 닦았던 체력을 아마 여기에 유감없이 보여줄 것 같은데 네네. 문제는 과연 이제 저렇게 그 개인기에 의존하는 총선 전략이 본인의 대선 후보 전략으로만 이어지는 건 갈 수 있겠지만 과연 당에 저게 얼만큼 큰 도움과 대구 활동에 이 전복시켜서 득표로 나타날지는 조금 저는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